반갑습니다. CMS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부산대 영재현 수학 기출문제 분석 및 대비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2배속 듣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 약간의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2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0월에 진행하는 수행관찰 검사는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시험이고 12월에 진행하는 영재성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학교 대표가 된 학생들이 모여서 보는 최종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수행관찰 검사의 특징을 기출유형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행관찰 검사 특징입니다. 이전 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된 부분으로 수행관찰 검사는 크게 두 문항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문항 두 문항에서 연결된 탈해형, 소문항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90분으로 진행됩니다. 한 문항당 45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태도 점수 10점이 있습니다. 태도 점수는요, 학생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시험을 임하는가를 보는 건데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빨리 풀었다고 해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의 특징으로는 여러 개의 답을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기출 유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행관찰검사 3학년 기출문제입니다. 네, 보시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고요. 정문에서 출발해서 모든 동물들을 한 번씩만 구경하고 다시 정문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20가지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번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의 예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예시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보기의 예시를 그대로 정답에 표시한다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정문에서 나갈 수 있는 길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자, 기린, 원숭이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자, 기린, 원숭이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아야 하고요. 하마, 기린, 곰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조금 나눠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2가지 길을 만들었고요. 뱀, 사자, 하마, 기린을 하나로 연결하고 곰, 호랑이, 원숭이를 연결해서 길을 찾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자, 뱀, 하마, 기린을 먼저 연결한 다음 곰, 호랑이, 원숭이, 곰, 원숭이, 호랑이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길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한 가지 기준을 세워서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순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문제의 정답을 찾으면 거꾸로 답을 적어서 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어서 문제를 살펴보면요. 1-1번 조건에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았을 건데 1-2번에서는 연결된 문제로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가장 짧은 길은 저기 보이는 150이라는 길을 지나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번과 2번은 서로 상반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긴 경로를 찾을 때에는 350과 400을 지나는 길을, 가장 짧은 경로를 찾을 때는 150을 지나는 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1-2번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절대로 1-4번을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 문제들은 연결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행관찰검사 4학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별과 원 모양의 이동을 적는 방법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다양한 답을 적어야 합니다. 보시면 별의 움직임과 원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요.
별은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원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움직여서 별 모양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별은 4번 만에 3으로 도착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1, 2, 3과 2, 3, 4, 3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원이 4번 만에 3으로 가는 방법만 찾아주면 같은 방법을 통해서 2가지 답들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문제 역시 앞의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별의 움직임이 3번부터 5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이 3번 혹은 5번 움직였다면 짝수인 2나 4에 도착할 것이고요. 5번 움직였다면 홀수인 1이나 3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1-2번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초6 기출문제입니다. 디지털 숫자를 이용해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파벳 순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0에서부터 9까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순서라는 거 꼭 주의를 해야 되겠죠. 1-3번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세워서 대칭이 되는 숫자를 먼저 찾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먼저 가로 대칭과 세로 대칭을 이용할 수 있을 건데요. 가로 대칭이 되었다는 숫자 그리고 세로 대칭이 되는 숫자를 구별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해석력입니다. 친구들은 문제를 읽자마자 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조건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무턱대고 풀면 풀 수는 있겠지만 답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토도 안 되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대답을 하겠죠. 기준을 세우거나 표를 활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풀었어? 라는 대답에 그냥 풀었어요와 기준을 세워서 풀었어요는 아주 다른 대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준을 세워서 풀었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대비 전략 요약 들어갑니다. 이렇듯 수행 관찰 검사에서는 문제 해석 및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통과 여부는 어떻게 실수를 줄이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처음 나오는 1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연관된 문제들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문항의 답을 이용해서 다음 문항의 정답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연습을 여러 가지 답을 적어야 하니까 과제 집착력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경영 분석표를 살펴보시면 2021년 이전 4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에는 이렇게 문제수를 늘려서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 창의 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창의성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경향이 계속 2021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작년에 2022년에는 조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반 창의 문항이 3문항이나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작년에 영재원을 진행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행 관찰 검사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시간 관리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영재성 검사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재성 검사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문항으로 진행됩니다.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다른 답이 있을 뿐이죠. 다양한 내용을 빠르게 적어내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는 학생들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유창성이란 창의선 분야 중 여러 가지 관점이나 해결안을 빠르게 많이 떠올리는 능력이고, 융통성은 갇혀있지 않은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되는 차별성도 존재를 하죠. 네,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영재성 검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1번이고요. 아파서 학교에 오랫동안 오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환영 파티를 해주려고 한대요. 선생님이 가로 세로 1m 흰 천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환영할 방법을,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요, 한 가지 정답을 적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가지 이상의 답을 다양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10가지. 네, 쉽게 떠오르시나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영 파티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환영 파티에서는 파티 하면 선물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흰 천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주거나 가방을 만들어 주거나 머리띠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선물들을 한다라는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무엇을 선물한다 라고 한다면 네, 좋은 답이 아니겠죠. 조금 더 확장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 1m, 그리고 흰 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흰 천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한다거나 염색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가로, 세로 1m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친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수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묶어서 어떤 걸 만들거나 혹은 잘라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 삼각형,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고 제목을 붙여 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형의 크기가 조절 가능하다라는 단서도 있네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크기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겠죠. 원을 그대로 늘리거나 정사각형을 그대로 늘린 모양들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직사각형으로 만들거나 타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개수의 제한을 풀어서 같은 도형들을 여러 개 붙여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체 도형으로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같은 모양을 여러 개 붙여 나가는 모양으로요. 또한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이 모양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한글로 사용한다면 영재성 검사에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꼭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진행한 학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000원으로 선생님을 기쁘게 할 방법 15가지를 서술하시오.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1,000원이라면 사실 크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러한 대답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먼저 했어요. 정성에 관한 부분, 행복에 관한 부분, 어떤 친구는 1,000원을 불리는 내용을 적었고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깨우침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색종이를 접어서 하트를 접어준다. 마음이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종이를 사서 선생님께 쿠폰을 선물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1,000원의 주식을 사서 불려서 선물하는 이런 방법도 찾았습니다. 선물을 하는 것도 디테일이 중요해요. 붕어빵 1,000원어치를 사서 선물한다 보다는 족집게를 사서 선생님의 흰머리를 뽑아드린다. 이런 마음까지 챙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깨우친 부분에서는 1,000원으로 선물을 살 수 있다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보답한다라는 대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재성 검사의 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 상상력을 길러주어라. 상상력은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독서활동, 탐구, 관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면 구체적인 글쓰기와 분류를 하면서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의 다양한 답을 들어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가 나의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문제를 계속해서 접하게 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겠죠. 다음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특징으로는 탈해형 소문난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 관찰 검사에 비해 지문도 길고 복잡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초3 기출문제이고요. 안쪽에 1부터 8까지 숫자를 한 번씩 넣으려고 한다. 각 줄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적힌 숫자들은 합이라고 할 때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 모든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중복해서 2번씩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부터 8까지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 디귿의 합은 2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연결된 문항으로 3-2번과 3번에서는 안쪽에 나와 있는 4개의 사각형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가장 큰 숫자나 가장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저는 12를 먼저 접근을 했는데요. 12를 만들 수 있는 수가 4와 8, 5와 7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와 8과 8과 4, 5와 7과 7과 5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5의 경우에는 5를 더해서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5밖에 없기 때문에 7, 5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답은 이렇게 3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는 2번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숫자들로 8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으면 되고요. 그것을 찾았다면 위치만 바꾸어서 한 가지 경우당 4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12가지의 방법을 모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4학년 기출문제이고요.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유번호라는 특이한 우리가 흔히 나오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해결하기 전략을 사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역시 문제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법을 공부한 친구가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문제의 경험이 많이 풀어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시간 차이는 반드시 존재를 하고 이것이 바로 탈락에 연관되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대비 전략입니다. 유형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문항수가 증가하고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연습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수와 연산, 도형, 규칙과 논리, 자료의 해석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꼭 풀어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문항수가 증가하고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 관리 역시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수행 관찰 검사,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기출 분석과 대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성장이 따라옵니다. 도전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학생들의 도전 성공 혹은 성장을 기대합니다. 이상 CMS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